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씨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코로나는 별것이 없는데 위험을 부풀리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색을 가미한 방역으로 호들갑을 떨다가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를 망쳐놓았다. 방역에서 정치만 걷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에도 이제는 한 2년간 코로나로 통치를 K방역 거기서 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이래 하다가 뒤늦게 이제 11월 중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통한 이 방역, 정치 방역만 없애버리면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예외 없이 K방역을 칭찬하고 모범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라면 비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에서조차 지금은 K방역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론조차 하길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론할수록 비참해지고 세부적으로 대응을 비교하면 더 처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통계만으로 보면 일본도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일본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방역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한국 앞에서는 일본 방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K방역은 여야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진보 보수를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랑스러워해도 되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승자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는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방역에 성공했다 칭찬을 듣지만 코로나로 인해 너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직도 K방역을 흠집내려 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아껴서 이제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려고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세상의 객관적인 시선을 모르는 채하며 K방역을 헐뜯는 것은 힘들게 방역 조치에 따라준 국민 모두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일상생활로 회복하려는 영국 의회에서 한국이 거론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당시 영국의 초기 대응은 영국의 역사상 최악의 공중보건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영국 의회가 지적했습니다. BBC,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12일 기사를 살펴보면 영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와 보건, 사회복지위원회는 증인 50여 명의 증언을 모아 영국 정부의 팬데믹 대응 과정에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살핀 151쪽짜리의 초당적인 보고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의 교훈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감염을 막기보다는 상황을 관리하고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도달을 목표로 설정한 영국 정부와 정부 자문 과학자들의 치명적인 오판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독감 대응 방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즉각적으로 국경을 통제한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전면적인 국경 봉쇄 시행을 하지 않고 시기를 늦춰버렸으며 국경 봉쇄를 하지 않은 한국처럼 공격적인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하지 못해 많은 사회 혼란과 불신을 만들고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영국식 예외주의와 의도적으로 느리고 점진주의적인 접근법의 증거인 집단사고로 인해 영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더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까지 영국 내 코로나 사망자 수는 15만 명에 달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조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이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모인 지 2개월이 지난 작년 3월 23일에서야 전면적인 봉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고서는 필수적인 정보와 과학적인 조언들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공유 불능, 투명성 결여, 해외 전문가들로부터의 조언 결여 등이 겹치며 코로나 대응 위기는 정부 체계에 있어 큰 결함을 노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영국은 작년 1월에 코로나 검사 장비를 개발하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코로나 검사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지만 우위를 살리지 못하고 작년 3월에 코로나 집단 검사를 중단해버리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정부의 대응을 종합평가하며 영국은 모든 조치가 느렸고 그 느려터진 점진적인 접근은 정책적으로 의도하지도 않은 것이며 사태를 진정시킬 효율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실행에서 관료주의적인 지연이 나타나고 관료들과 자문단 간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못했으며 이런 오류를 반성하고
신속히 대처 방안을 찾는 대신 마치 영국만의 특별한 정책인 것처럼 자문과학자들과 정부에 의해 채택된 집단 면역 실험은 정부에 의해 의도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며 이것이 잘못된 정책임이 이제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1월에는 좀 더 선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취했는데 이런 정책을 3월에 알 수 없는 이유로 포기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이 급속하고 기하급수적으로 확산할 때는 한 주 한 주가 중요했는데 우왕좌왕하면서 보낸 정부의 이런 코로나 대응 시간은 몹시 아쉬운 시간이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팬데믹 초반 몇 주 동안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결정과 그 결정들로 이어진 결과를 볼 때 영국이 지금껏 경험한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의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결론 지으면서 영국이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열려있는 민주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이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대처 사례를 검토하고도 왜 도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우리는 한국식 대응법에 대한 어떠한 공식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에 널리 홍보된 한국의 팬데믹 성공 대응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식 대응 방안을 따르지 않은 것은 기이하고 태만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영국 언론이 보도한 영국 하원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주요 국가들 가운데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의 방역 성과는 경제 지표로도 훌륭하게 나타납니다. 2020년 GDP 성장률에서 주요국들 중 경제 규모 감소가 가장 작았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9위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습니다. 2021년 GDP 성장률 또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K-방역의 성과와 더불어 문화강국으로서 엄청난 위세를 떨치게 되었으며 해외 언론이나 외교에서 체감하듯 급격한 국격 신장도 이루었습니다.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는 수출 실적은 대한민국의 경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준표 씨를 비롯해 아직도 K-방역을 비하는 분들께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K-방역을 성공시킨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토론에서 복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체로 횡설수설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못 사는 사람에게 두툼하게 지원하겠다. 윤석열 후보님이 복지 정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복지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긴 한데 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라는 것을 좀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인 복지로 할 만한 것들을 사회 서비스로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 자체에서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내자. 복지에 지금 방금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복지에 무슨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체 국민이 다 이 소위 말하는 서비스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말씀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복지 수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이 복지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복지를 올릴 겁니까? 내릴 겁니까? 아니면 동결할 겁니까? 저는 그런 접근이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 운영을 맡으면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거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복지 지출을 조금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기본소득 같은 걸 없애고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그 재난지원 같은 거 막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현금을 여유 있게 보유한 소수를 제외하고 어렵지 않은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매출 하락을 두 눈 뜨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만족하기 어렵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지급하는 가구당 몇십만 원, 수개월치 손실 비용이라도 그것이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빚이 늘어나면 국민이 땀을 흘려서 갚으면 됩니다. 국민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지원금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시기는 가장 힘겨울 때입니다. 코로나 시국처럼 비상인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쩌면 무의미합니다. 그걸 살피고 구분하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게 됩니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두툼하게 지원하기 위해 선별하고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 사항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이라 해도 힘이 되어주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병행하며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그나마 작은 숨통을 끊으면서까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보입니다. 국민은 정부가 선심 쓰듯 돌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가 성심성의껏 받들고 섬겨야 하는 대상입니다. 정부나 관료가 아니라 국민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식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